중앙 공격수인 일류첸코가 양팔을 뻗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거 장담하는데 수원 삼성의 감독 코치진 쪽에서 일류첸코한테 먼저 뭐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내용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에 수원 삼성과 인천의 경기에서 박승호가 터뜨린 첫 번째 득점 장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다시 봐도 참 잘 만들어진 득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외에도 주목할 포인트들이 참 많은 경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원 삼성이 중간에 한번 변화를 준 게 있었는데 그에 대해 경기 중에서 알맞은 공략법을 보여줬던 것이었어요. 먼저 우리는 공격 시에 이렇게 3-3-4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죠.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기 중에도 그런 면모가 잘 나왔었고 이때 상대하는 수원 삼성은 4-4-2에 가까운 모습으로 수비에 나섰다. 저번 영상에선 이 구도에서의 공략법과 득점 장면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원 삼성은 실점을 당한 직후에 왼쪽 윙어로 나왔던 김지호를 김지현으로 교체했는데요. 단순히 선수 하나를 바꾼 것보다도 이후에 수비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점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략 이런 식의 모습이 많이 보였죠. 최전방에 2명을 두던 기존의 모습과 다르게 마치 3톱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도 3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4-4-2 형태에서 4-3-3으로 바뀌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 의도까지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4-4-2 형태였기 때문에 인천이 최후방 라인에서 하나의 숫자가 더 많은 구도였지만 이렇게 4-3-3 형태가 되면 모든 곳에서 정확히 1대1 구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인천의 후방 자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볼을 다루기가 어렵게 되겠죠. 다만 이 구도에서 한 선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걸 푸는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왼쪽 공격수 자리에 있는 박승호예요. 박승호는 무고사에 비해서 훨씬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때문에 최전방이 아니라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보다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모습이었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였어요. 대신에 무고사는 최전방에 딱 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수원 삼성의 센터백 2명을 자기한테 고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박승호의 가담 때문에 수원 삼성은 인천의 후방 모두에게 1대1을 건다. 이 컨셉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경기 장면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수원 삼성 최전방에 3명이 위치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인천의 3미들에게도 3명의 선수가 딱 하고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인천의 3미들보다는 살짝 앞이지만 최전방에 있는 무고사보다는 살짝 아래인 위치에 박승호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원 삼성의 우측 중미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술적 마크맨인 문지환한테 붙은 모습인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문지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문지환을 버리고 박승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냐? 지금 볼을 갖고 있는 박경섭의 몸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 기준 오른쪽으로 몸을 틀고 있죠?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돌겠구나. 그렇다면 완전 반대편에 있는 문지환보다는 김명순이나 박승호 쪽으로 볼이 투입되겠구나. 그러니까 마크맨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야겠다. 라는 논리 구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건 인천 선수들의 다음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되자마자 이주용이 후다닥 크게 내려가고 문지환은 후다닥 측면으로 크게 벌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박경섭도 지금은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있는 상태이지만 휙하고 몸 방향을 바꿔서 왼쪽에 있는 이주용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주용의 전술적 마크맨인 오른쪽 윙어가 지금 붙으러 가고 있는데 문제는 측면으로 크게 벌린 문지환한테는 아무런 마크맨도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방금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원의 오른쪽 중미가 문지환을 버리고 박승호한테 붙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찌르면 참 좋을 텐데 세라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인지 문지환한테 향하는 측면 패스기를 차단하는 것에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명주가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중앙으로 향하는 패스기를 확보함으로써 이런 식의 루트로 문지환한테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원 삼성 선수들의 투지가 놀랍더군요. 원래 이명주를 잡고 있던 이규성이 정말 열심히 뛰어와서 어떻게든 문지환이 뚫고 가지 못하게 따라가는 모습은 대단했어요. 하지만 박승호의 가담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엔 이명주한테 노마크맨 상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인천이 4-3-3으로 변경시킨 수원에 대한 하나의 공략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지환한테 연결되는 모습이 몇 차례 나왔었죠.
분명히 아까와 다른 장면인데 구조 자체가 아까와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지환한테 공간이 발생하게 됐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명주를 통해서 문지환한테 넘긴다는 패턴이 그대로 재현되었던 겁니다.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박승호 때문에 중미 하나가 묶이게 된다는 것이 계속 발목을 붙잡히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수원 삼성도 이 파회법에 대해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지금도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구도죠. 다만 이번엔 최영준이 측면으로 벌리는 문지환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다른데, 여전히 중미 하나가 박승호한테 묶여있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이명주가 마크맨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명주한테 볼이 가니까 결국 아까 문지환을 잡으러 가던 최영준이 이명주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똑같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 30분부터 40분까지의 단 10분 동안에만 3번이나 나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중앙 공격수인 일류첸코가 양팔을 뻗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거 장담하는데 수원 삼성의 감독 코치진 쪽에서 일류첸코한테 먼저 뭐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내용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이 구도에서 이 패스가 성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명주한테 가는 패스길 좀 제대로 막아라 라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일류첸코 입장에서는 박경섭은 박경섭대로 내가 잡고 이명주는 이명주대로 또 내가 잡으란 거냐, 이런 식의 항의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박승호를 통해 수원 삼성의 중미 하나를 붙잡는 모습을 통해서 부분적인 수적 우위를 통해 문지환에게 노마크맨 상황을 발생하게 만든 인천의 빌드업 구조 덕분에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